저도 처음으로 간담회라는 걸 하는데요. 제가 간담회가 뭔지 국어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간담회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간담회를 보니까 국어사전에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서로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정해야 돼요, 일단. 과자를 드시면서 그래서 하셔야 되고 대화를 나눠야 되더라고요. 제가 일방적으로 계속 말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50분 내내 떠들고 10분 동안 또 쳐져 있다가 또 50분 동안 떠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과장님께서 이거 제안하셨을 때 내가 좀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오늘 제가 마이크를 들고 있지만은 마이크를 좀 주시라고 그랬는데 마이크가 돌아가나요? 네, 그래서 제가 오히려 들으려고 그래서 같이 모은 겁니다. 근데 왜 듣고 싶냐면 그 질문을 다른 친구들도 듣고 싶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질문들인데 내가 꼭 해야만 했던 질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오늘 좀 몇 개나 우리가 답을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좀 같이 좀 얘기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푸시하는 정보들이 아니라 여러분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려고 그럽니다. 근데 질문을 잘 안 하죠. 그런 사람들은 질문을 안 해요. 제가 그렇게 하라고 그래도 꼭 쉬는 시간 있으면 그때 따로 와서 질문을 하지 이렇게 손 들고 하는 질문들을 하지 않는데, 오늘 한번 생애 최초 질문들을 한번 해보세요. 하시고 제가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아는 거는 아는 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여기에서 이제 강의한 지가 제가 몇 년 됐나? 한 15년, 16년, 17년? 꽤 많이 넘어가고 있네요. 많이 넘어가고 있는데, 동안인데,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듣고, 학생들 때문에 많이 울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못 울지만은, 이게 학생들 나가고 나면 혼자 울고, 또 뭐, 그런 일도 많이 있었고, 어떤 친구들 때문에는 또 뭐 기분이 또 너무 좋아가지고 또 뭐 깔깔대고 웃기도 하고, 뭐, 그러고 있었는데, 공통적인 어떤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것들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그거를 중간에 그 장애물을 경험하는 것보다는 미리 조금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좀 피해갈 수 있으면 또 좋겠고 해서 좀 오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준비한 것들이 좀 있긴 한데요. 그걸 일단 무시하고 먼저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질문. 질문이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근데 이번에 어렵게 나왔죠. 근데 뭐 사실 이번만 어려운 건 아니었죠. 시험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언젠가와 비교하시면 안 되고 계속 흐름상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어려웠다는 얘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살짝 난이도가 떨어지는 것 같으면 경향상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한 10년 정도의 추세를 보면 계속 어려워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려워지는 추세가 좀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만큼 좀 버거울 정도여서 이제 당황을 하는 거지, 이미 예상은 하고 있는 거죠. 전 이번 시험이 그렇게 저는 놀랍지 않아요. 원래 그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정도 수준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동형 모의고사도 그 정도죠.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그 정도 수준이, 그러니까 제게 어려운 게 아니고 제가 그 원래 수준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동형 모의고사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제가 첫 시간 가가지고 야, 저 10분 쉬었니? 이러면서 이제 좀 설명하려고 그랬더니 그 대답은 안 하고 한 친구 울더라고요. 저를 보면서 막 울더라고. 그래, 때린 것도 아닌데. 제가 이 실력을 높여주려고 했는데 그 어려운 거를 보면서 이게 또 우는구나. 이게 좀 사실 또 마음이 좀 힘들었었어요, 제가. 내가 좀 뭐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근데 울리는 사람은 아닌데. 그런데 이 친구도 그렇게 시험에 나온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왜 우냐고. 그러니까 이 준비 과정 중에 자기가 스스로에게 인정을 해줄 수 있을 만큼의 결과를 자꾸 확인을 하고 싶어 하는데 실제로는 잘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도 뭔가 점수가 나오길 바라는데 잘 그렇게 되지를 않는다고. 워낙에 어려워요. 어렵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마음을 이렇게 먹어야 돼요. 시험을 잘 보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다른 학원보다 잘 보겠다는 생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보다는 다른 학원 개념이라고 왜 얘기를 하냐면, 어차피 비슷한 공부를 하는 요 사람들은 거의 비슷한 정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합격자 수 전체에 비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막 잘하면 충분히 그 다른 학원들과 또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친구들 그 사이에서 충분히 두각을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한국사가 어려웠지만은 그 몇 개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조신의 이륜행실도, 조신의 이륜행실도가 어떤 포인트로 나오는지는 이미 아주 오래된 문제부터 전체적인 그 우리 역사학의 흐름상 중종이라는 시기 문제인 거는 누구나 알고 있어요. 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딴 학원에서는 그렇게 공부하진 않아요. 중종의 조신의 이륜행실도가 꼭 중종이라는 시기 문제로 반드시 나온다라는 건 제가 그렇게 가르치고 예상을 하니까 그렇게 푸는 것이지 꼭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2006년도에 국비 유학생 문제, 그걸 우리가 왜 푸냐고요. 근데 우리 기출문제집이 있잖아요. 응? 진화와 이규보와 친했던 그 진화의 시 이번에 나왔다고. 그게 뭐냐고 다들 그러고 선생님들도 그 해설을 하면서 도대체 왜 그게 나오냐 하지만 우리는 그게 나올 걸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들 시험을 못 봤어요. 압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쭉 보아오건데 이건 매우 객관적인 관찰인데 딴 학원에 있는 학생들보다 한 문제 또는 두 문제를 더 맞췄어요.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100점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0점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시험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100점을 허락하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상대적으로 다른 학원에서 공부하는 친구들보다 조금 더 잘 받으면, 조금이라는 건 한 문제 또는 두 문제인데 그 한 문제 두 문제가 결국 당락을 결정짓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도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 사실 제가 되게 중요해요. 제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제가 열심히 할 거예요. 근데 열심히 한다는 건 뭐냐면 정말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이 선생님들이 여기도 그렇고 뭐 다른 학원 선생님들도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수업 들으실 때 그런 분들 거 들으셔야지 대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대응했냐 그랬잖아요. 이제는 이전의 것들, 그게 표준인지 모르겠다. 울고 먹는 거? 우려 먹는 거? 그거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러분 그런 수업 들어가지고는 점수 못 받아요. 이제는 한 단계 더 나가고 계속 연구하고 이런 것들이 나왔으니까 이렇게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계속 창의적으로 계속 문제를 만들어내는 그런 분들의 수업을 듣고 문제를 풀어야지 이제는 한 문제를 더 맞출 수가 있어요. 2개월 내내 동영 모의고사 어려운 거 해가지고 결국 한 문제 더 맞추라고 하는 거거든요. 운이 좋으면 두 문제. 근데 결국 이게 운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붙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이 이제는 대강 뭐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이렇게 수업 들어서는 안 되고 각 과목별로 정확하게 찾으셔야 돼요. 선생님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역할이 이미 그건 당연히 중요한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혼자 뛰면 안 돼. 혼자 뛰면 안 되고 이제는 잘 정리해서 착착히 씹어가지고 던져주는 그 선생님이 누구신가를 그걸 빨리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기본서만 가지고도 판단하기는 힘들어요. 기본서에 있는 것만 나오진 않으니까. 그렇지만 문프로를 하고 이러면서 올해는 상황적으로 볼 때 올해는 이런 것들도 더 풀어봐야 된다라고 넌지시 이렇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각 과목의 선생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데 그런 거 찾는 거에 시간을 들이는 거는 아까워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5년 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달라요. 5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그 학생들의 그 합격 소감이 맞았어요. 전 혼자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잘 의지하세요. 선생님들을 잘 의지하시고 그렇게 잘 따라가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렇게 하더라도 간당간당 하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다가 자신이 저 열심히 올리는 건데 혼자 열심히 뛴다. 이제 그건 좀 상당히 무리한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딴 과목은 몰라도 한국사는 제가 정말 연구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올해 더 제가 또 신경 많이 쓰고 있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어려운 문제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상황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최대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걸 아시나 모르겠는데 문제를 아무나 못 만들어요. 여기 선생님들이 다 문제 만들 수 있는 줄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분들이 있고 아닌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 출제가 역량이 안 되는데 여기서 하시는 분들은 정말 힘들어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럴 때는 딴 거 뺏겨오기도 하고 기출문제 조금 수정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예 새롭게 문제를 낼 수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각 과목별로 여기 선생님들 몇 분 안 되세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저는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낼 수 있는 분들을 또 찾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야지 미래지향적인 문제를 한 문제라도 미리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역량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제가 스스로 하는 게 상당히 쑥스럽지만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선생에도 역량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그걸 빨리 판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역량 다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거기다가 덧붙여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답이 됐나 모르겠어요? 네. 또요.
일단은 의학적으로도 12시 넘어서 공부하는 거는 별 효과 없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12시 넘어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자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어둠이 깔리고 어느 정도 시간 지났을 때 몸의 바이오 리듬이 그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야 되는데 어느 날 필 받았다고 뭐 2시까지 3시까지 막 하고 그런 건 저는 좋지 않다고 봐요. 저는 저의 개인적인 패턴 때문에 그래서인지 몰라도 저는 무조건 아침에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아침에 6시부터 공부하는 거를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했었어요. 재수 없습니까? 제가 이제, 근데 저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게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늘 아침에 공부하고, 그리고 가방 들고 학교 가서 또 공부하는, 전 그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상당히 일찍 왔거든요. 전 오늘도 아침에 와서 공부하다가 또 강의를 했어요. 저는 아침에, 지금 선생이 돼서도 아침에 아무리 짧아도 1시간, 보통 한 2시간 정도 아침에 공부를 하고 하거든요. 제 책인데 전 제 책을 계속 봐요. 그리고 거기다가 필기도 계속하고.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매월 수업이 다르다는 걸. 매월 조금씩 더 만들잖아요. 이전 거 버리기도 하고, 이거보단 더 나은 게 있으면 더 나은 게식을 드리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왜 제가 꼭 아침에 하냐면, 아침이 머리가 깨끗해요. 일단 저녁만 되더라도 하루 종일 듣기 싫은데도 듣게 되는 우리 귀가 있어요. 귀를 닫지를 못하고, 귀 닫아봐요. 귀를 닫지를 못하고 계속 뭔가 들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뭐 그냥 안 봐도 되는 건데도 뭐 이것저것 인터넷도 보고 이러면서 쓸데없는 정보들, 그런 정보들이 머릿속에 잔뜩 들어와서 머리가 저녁 때 되게 되면 몸에 때 끼는 것처럼 머리도 상당히 때가 많이 끼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녁으로 가면 갈수록 공부 효율은 상당히 떨어져요. 근데 이제 밤에 딱 자잖아요. 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잠잘 때 그 전날 깨어있을 때 공부한 것들이 잠잘 때 파일 정리되듯이 정리되거든요. 잠을 안 자면 그 전날 공부한 거 헛거예요. 잠자는 게 매우 중요해요. 제가 가끔 드는 예시로 우리 컴퓨터에 보면 파일 정리라는 거 있어요. 디스크 정리. 그런 거 해봤습니까? 그래서 우리 낮 동안에 들어온 정보들은 규칙이 없어. 그냥 막 중구난방 무질서하게 들어오는데 그걸 갖다가 제대로 된 그 기억의 방에 집어넣을 수 있는 작업들은 여러분이 주무실 때, 우리가 잘 때 그게 뇌가 스스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많이 안 자면 정보는 들어오고 그냥 꾸겨 넣는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충분히 자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충분이라는 건 저는 한 6시간 정도 보는데 6시간 실제로 잘 수 있는 상황들이 그렇게 잘 생기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5시간, 6시간 뭐 이렇게 주무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근데 6시간 넘어서는 자라고 해도 못 자요. 전 그 사람들이 신기해요. 어떻게 잘 수 있는지. 이게 이상해. 좀 무조건 6시간 이내 이렇게 자는데 아침에 6시에 딱 깨거나 좀 5시 깨거나 그렇게 해서 아침에 깨면 어제 거는 밤중에 정리가 됐잖아요, 정보가. 그럼 아침에는 정말 깨끗한 백지 같은 거에서 공부가 시작되는데 그때 집어넣는 것들이 진짜 공부예요. 전 그래서 아침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최대한 많이 넣으려고 노력을 해요. 아침에요. 여기 지금 9시에 시작이 되면 최소한 6시부터 3시간은 공부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3시간이 오후 시간 6시간, 7시간보다 훨씬 더 많이 공부해요. 많이 공부한다는 건 뭔 뜻이냐면 오래가. 아침께. 깨끗할 때. 그래가지고 저는 뭐 자기의 자기는 뭐 야행성이다 뭐 그런 거 없어요. 밤에는 일단 주무세요. 밤에 깨어 있어봤자 죄밖에 짓는 게 없어. 밤에는 빨리 자. 그랬죠? 내 말이 틀려요? 밤에만 빨리 자도 선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무조건 빨리 자라고요. 빨리 자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아침에 이왕이면 최대한 빨리 시작하세요. 딴 사람보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 오히려 조금 쉬고 그러는 게 나아요. 점심 먹고 여러분 공부 안 돼요. 붙들고 그거 있는 게 여러분 다 알잖아요. 매일매일 실패하고 실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어떻게 좀 잘해보겠다고 하지만 사실 잘 안 된다고요. 아침을 잘 활용을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잠을 너무 조금 자면 안 돼요. 잠은 충분히 자야 돼요. 그리고 저는 중간중간에도 좀 자요. 낮에도. 근데 제가 중간 잔다는 건 전 5분도 자고 10분도 자고 그러거든요. 근데 전 그걸 잘 자요. 아주 깊이 자는데 그건 뭐 제 측근들만 알아요. 제가 얼마나 깊이 자는지. 그거 훈련이 돼야 돼요. 공부를 하려면은 짧은 시간 자고 깊이, 그래서 회복이 빨리 되는, 아주 급하게 빨리빨리 회복이 되는 그게 몸이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스케줄이 바쁘고 이래도 그걸 잘 견뎌내고 있는 거예요. 또 일단 저는 슬럼프가 없고요. 네. 제가 수업 시간에 뭐 우스개처럼 얘기한 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공부할 때 한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건 정말 안 되겠다. 이게 안 될지도 모르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확실하게 이번 시험은 실패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날도 뭐 모의고사 이런 거 보고 있는데 전 그때 이제 논술 볼 때였거든요. 관사 시험 논술 볼 때. 근데 다 잘 쓰는 거예요. 되게 뭐 점수가 되는 거 쓰는지 모르겠지만은 다 잘 쓰고 있는데 저는 하나도 못 쓰고 이렇게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1시간 내내 이러면서 한 글자도 못 쓰고 이러고 있는데 참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내가 몇 개월 동안 공부했는데 이제 안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제가 어머니 저 안 됩니다. 어머니가 근데 끊어버렸어요. 아주 확실하게 안 된다라고 어머니에게 선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었죠. 그런데 정말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벽이 너무 높은 느낌. 이게 뭐 주어진 시간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건 해도 안 되는 게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이건 정말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확실하게 그렇게 결정을 하고는 그래도 제가 너무 다행스러운 게 그냥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가서 뭐 한 잔 한다거나 뭐 어디 또 뭐 수달 떤다거나 친구야 나 좀 만나줘 뭐 이런 거 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실패했을 텐데 이제 그날도 그냥 얘 앉아서 어디 뭐 갈 데도 없고 하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공부를 하면서 그냥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우리 이 일은요, 정면 돌파해야지 슬럼프 생겼을 때 회피하는 건 안 돼요. 이거는 시험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문제예요. 인생에서 문제를 회피해가지고 되는 거 없어요. 몇 년 있다 다시 돌아옵니다, 그 문제가. 반드시 정면 돌파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공부가 안 되는 문제는 공부를 해서 해결을 해야지 다른 방법으로 안 돼요. 술 먹어도 노래방 가도 여행 가도 하나 안 돼요. 다시 돌아올 때쯤 그 아픈 마음 더 힘들어요. 그리고 그 버린 시간들 때문에 공부 더 안 되고 여기 빙빙 돌리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합격자 발표 나고 나서 몇 개월 동안 뭐 힘들어하고 그러다가 결국 뒤늦게 11, 12월에 와가지고 다시 시작하다가 또 실패하고 계속 쳇바퀴 도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힘들든 뭐하든 두려웠든 뭐하든 간에 공부의 어려움은 뭘로 극복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공부로 극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몇 시간이나마 그래도 내가 정성 들여서 그리고 또 성실하게 앉아 있었던 그 몇 시간의 경험이 나를 살려주는 것이지 그냥 휘청휘청 하면서 뭐 밖으로 돌아다니고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힘들어도 앉아서 힘들고 졸려워도 앉아서 졸고 그리고 울더라도 뭐 앉아서 그렇게 울고 그렇게 하는 게 여기서 공부 방법이지 자꾸 돌아다니고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친구들도 부모님들도 여러분을 제대로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예. 위로한답시고 계속 비수를 꽂잖아요. 그렇죠? 예. 앉아 계시라고. 책이 여러분을 돕지 딴 건 돕는 게 없어요. 예. 예, 또 제가 이제 상담을 많이 하는데 제 상담의 반 정도가 저 얘기예요. 저건 좀 실질적인 문제고 자기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저는 느려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그때 제일 힘들어요. 느리면 안 되거든요. 느리면 못 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느린데 느리면 안 된다라고 또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당황스러운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의 반은 당황이에요. 저는 항상 느리다고 하는데 느리면 안 되거든요.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빨라져야 한다. 책 읽는 거 빨라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빨라지냐고요, 빨리. 그래서 정말 힘든 질문이 바로 저건데 훈련을 통해서 빨라질 수가 있어요. 일단 느리면 느린 상태로 합격하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빠른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빠르고 느리기가요, 몇 회독을 하는가의 문제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2배로 빨리 읽으면 2번 보는 거 아니에요. 딴 사람 한 번 볼 때. 우리 시험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단순한 게 2번 본 사람보다 3번 본 사람이 더 점수가 잘 나와요. 3번보다는 6번이 더 잘 나와요. 그러니까 2배 빠르면 2배 더 합격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빨라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빠르게 읽어보질 않았어요. 책을 좀 굵은 책들 있잖아요. 그런 책들을 읽을 땐 좀 빨리빨리 읽으려고 하는데 그 경험들을 보니까 그렇게 굵은 책들을 많이 안 읽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독서의 문제가 상당히 큰데요. 독서를 거의 안 하셨더라고요. 읽었어도 좀 짧게 돼 있는 거나 지금 요새 말하는 것도 막 거의 카톡하는 수준에 짧게 크크크 말고는 뭐 하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쓰는 능력도 읽는 능력도 매우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느리다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어떤 기존에 해왔던 어떤 학습 전반적인 태도의 문제점인 거예요. 너무 느려요. 뭐 영어 읽는 건 더 느리고. 요번에 지금 9급 시험 보고 나서 저에게 와서 다들 문제점 얘기하는 거 처음부터
첫 단어가 이겁니다. 국어 때문에. 이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번에 국어가 5면 나왔죠. 5페이지 나왔잖아요, 국어가. 국까지 국어 배우고 5페이지 나왔다고. 그 5페이지의 글자 수가 몇 개가 되든 간에 그걸 하나라도 빼놓고는 넘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영어는 몇면 나왔어요? 3면 나왔고, 국사는 3면 나왔고, 과목이 달라서도 있지만은 각 과목별로 배분된 그 회에 그때의 시험의 양이 있어요. 국어가 갑자기 5면이 나왔는데 길었다. 그렇다고 거기다 시간을 많이 줘야 됩니까? 이번에 그것 때문에 다른 과목 다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맞출 수 있었던 문제도 시간에 쫓겨가지고 결국 못 푼 문제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거는 실수냐? 아니죠. 그게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배분을 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시간 배분을 잘하려면 일단 빨라야 시간 배분을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느린데 무슨 힘이 없는데 무슨 배분을 합니까? 그냥 무조건 해야지. 그러니까 좀 빠른 사람이 어차피 빠르니까 좀 양이 적게 나왔을 때는 조금 천천히 정독하면서 읽고, 근데 보니까 좀 양이 많아 그러면 자기 원래 빨리 읽을 수 있는 최대한의 속도로 빨리 읽어버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느린 사람은 융통성이 없어요. 느린 사람은 계속 느리니까 결국 못 읽고 마는 거예요. 100문제를 푸는데 못 읽는 문제가 생긴다는 건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겁니까? 우리는 찍으면 틀리거든요. 3문제 찍었다 하면 합격권에서 많이 멀어지고 5개 찍었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최소한 맞든 틀리든 간에 찍은 문제는 없어야 합격권에 들어요. 절대 찍으면 안 돼요. 근데 그걸 찍지 않으려면 일단 빨리 읽어야 돼요. 근데 읽는 속도가 너무 느린 거예요. 근데 읽는 속도가 느린데도 불구하고 공부하는 동안에 그걸 훈련을 안 해요. 어떻게든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100분밖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거의 스피드 퀴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빨리 읽고 차라리 나중에 10분이 남으면 그때 다시 한번 보면 되는 건데 그런 생각들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집중하셔가지고 빨리 읽는 거를 지금부터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한글도 빨리 읽으셔야 되고 영어도 빨리 읽으셔야 되고, 영어도 여러분이 정말 느리게 읽어요. 느리게 읽으면 문제가 뭐냐면 흐름을 파악을 못해요. 중간에 쭉 하다가 자기가 앞에서 뭐 읽었는지도 까먹고 쭉 하다가 지치고 이래요. 쭉 읽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힘이 없어요. 여러분이 문제를 알고 모르고의 문제도 있지만은 쭉 읽어갈 수 있는 힘이 있죠. 장문을 읽어가는 힘, 그것 자체가 매우 부족해요. 근데 그걸 갖다 갑자기 키우는 게 뭐 되느냐?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 4월 시험을 지금 보고 있다 하시면은 그 시간 동안에 모든 읽는 걸 무조건 빨리 읽어야 돼요. 의지적으로 빨리 읽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좀 늘어요. 그러다 보면 요령이 생긴다고 2개, 3개 단어가 한꺼번에 모여서 읽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저는 사실 정말 빨리 읽거든요. 저는 빨리 읽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서 읽진 못하지만은 한 줄이 있으면 그걸 갖다 이게 2칸 정도 이렇게 읽거든요. 제 눈이 옆에서 보면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 않고 쭉쭉쭉쭉 이렇게 간다고요. 그러니까 엄청 빨리 있죠. 그래서 저는 서점에서 책 읽고 나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시험 볼 때 엄청 유리해요. 딴 사람보다 일단 빨리 읽으니까. 빨리 읽으면 한 번 더 읽을 수 있거든요. 최소한 영어 같은 것들 빨리 읽으셔가지고 딴 사람보다 1.5배 정도 빨리 읽는 연습들을 자꾸 하셔가지고 최소한 3문제 정도, 정말 요거는 한 번 더 읽어야 되겠다는 3문제 정도를 다시 한번 읽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셔야 거기서 한 문제 정도 더 맞추고 그래서 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느린 거는 죄송하지만 안 돼요. 그럼 반드시 속도를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모든 책을 읽을 때 일단 빨리 읽으세요. 되든 안 되든 계속 하다 보면 요령이 생겨요. 사람마다 좀씩 자기 방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뭘 이렇게 읽어라 뭐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만은 오늘부터 의지적으로 빨리 읽는 걸 그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또 선택 과목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 여러분 선택 과목은요 2가지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는 공부할 때 들어가는 시간이 있어요. 과목마다 다르거든요. 이게 마지막에 점수가 나오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과목을 궤도에 올려놓는데 드는 시간이 얼마인지가 매우 중요해요. 어떤 과목은 공부를 조금만 해도 되고 어떤 과목은 아주 많이 해야 되면 나중에 결국 똑같이 80점이 나오고 조정점수도 비슷하게 나왔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시간 많이 투자한 사람이 져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국어나 국사나 영어를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시간 배분은 점수에 정확하게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무조건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다 아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 그게 아니라 내가 도전했을 때 얼마나 시간을 투자해야 정상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우리가 빨리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좀 달라요. 저는 일단은 양이 많지 않은 걸 골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양이 많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나오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유리해요. 그런데 양이라는 건 상대적인 게 있는데 양이 아주 많아도 그거를 짧게 줄여서 써놓고 그걸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또 그런 게 있다면 그걸 빨리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과목도 좀 슬림하게 할 수 있는 걸 빨리 찾으셔야 되지만 큰 과목도 저는 관세법이라는 과목 가르치는데 저처럼 관세법을 효율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면 관세법은 정말 큰 과목이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 안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꽤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것저것 빼고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사실 뭐 양이 아주 적지는 않은데 그런 거 그러니까 가르치는 방식에 따라서도 그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시간을 들일 수 있는 것을 그걸 고르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사람마다 가르치는 분들마다 그게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고르는 것이 지금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험 시간에 빨리 풀 수 있는 걸 또 골라야 돼요. 요번 같은 이런 경우에 시간이 그렇게 부족한데 어떤 과목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목을 하필 선택을 해서 거기서 시간이 만약에 오래 걸렸다면 다른 과목 푸는데 피해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건 너무 당연한 지금 모르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도 그 과목을 선택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계산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문제 그런 것들은 조금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학생들에게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문제를 딱 풀어보세요. 이렇게 봤는데 뭐 아직 공부를 정식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푸는 건 대부분 다 못 푸는 건 있지만 그래도 딱 봤을 때 내가 빨리 풀 수 있겠다 또는 이걸 갖다가 정상 궤도에 좀 빨리 올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를 선택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반쪽짜리 과목이니까. 국어, 영어, 국사는 100점이잖아요. 근데 우리 선택 과목들은 어떻게 줘요? 일단 50점 주고 거기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거기서 점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당락에 큰 결정을 주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반쪽짜리 과목인데 반쪽짜리 과목 때문에 시간을 거기에 많이 투자한다는 건 말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 있어요. 저는 한국사와 관세법을 가르치는데 각각 필수와 선택이잖아요. 한국사는 100점 맞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관세법은 비교적 높은 점수를 시간 많이 들이지 않고 하게 하려고 노력해요. 저는 공부 가르치는 방식도 전 달라요. 그래서 관세법은 어차피 또 매냥 나오던 것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쭉 이렇게 공부를 시키고 경우 나중에 동영모의사 할 때 그 문제들을 그대로 나올 수 있게끔 또 이렇게 알려주고 그래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는데 만약에 관세법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면 제 과목이어도 저는 고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게 과목이 뭐냐는 거는 아마 지금 얘기했으면 벌써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여러분이 파악을 하셔야 돼. 한번 한 일주일이든 이주일이든 여러 과목을 이렇게 보면서 한번 원점에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공부하는데 맞는 거 그리고 시험장에서 시간 많이 걸리지 않는 거. 시간을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문제 푸는 시간을. 과목마다 많이 달라요. 관세법 같은 경우 8분에 푸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어떤 과목을 15분을 풀었다. 그럼 그 사이에 다른 문제, 3문제, 4문제 고민하는 시간이거든요. 완전히 달라요. 네. 네, 또. 재시생은 어떻게 공부하느냐. 예. 근데 재시생이라는 표현을 쓰나요? 재시생? 아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 재시생. 근데 사실 뭐, 예.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는 분들 있죠. 그죠? 예. 저는 한 번 보는 친구들은 이제 멋모르고 보는데요. 두 번째 보는 분들은 힘들게 봐요. 이게 이제 공부 방법의 문제도 있는데 일단은 이 마음의 무게 자체가 너무 다릅니다. 딱 한 번의 차이인데도요 너무 달라요. 한 번 안 됐다. 그 안 된 경험이 이제 자기 인생에 있는 것이 그게 너무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또 안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냥 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안 됐잖아요. 누가 뭐래도 안 됐잖아. 안 된 그 결과가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뭐 다 압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일단.
집중도 안 되고 마음도 힘들고 뭐 수업도 듣기도 싫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 보는 분보다는 두 번째 보는 분이 점수가 높거든요. 1년 공부한 분보다는 2년 공부한 분이 더 잘 붙어요. 그러니까 오래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 공부를 더 하면 할수록 합격 확률은 높아지는 건 확실해요. 그건 확실합니다. 근데 왜 2년째 3년째 계속 하는데에도 계속 결과가 안 좋은 분들이 생기느냐? 너무 눌려서 그래요. 그 감정에 눌려서. 그래서 사실 공부하는 방법 자체는 따로 설명드릴 필요도 사실 없어요. 2년차, 3년차 할 때에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뭘 공부해야 되는지 사실 자신들도 다 알고 있고 자신이 어떤 부분에 취약한지 이런 것들도 알고 있는데 문제는 아주 확실한 믿음이 하나 있어요. 또 떨어질지도 모르겠다라는. 그것만 사실 없애면 되는데 그러면 마음만 강하게 먹으면 붙느냐? 사실 또 거기에 또 맹점이 하나가 있어요. 한번 봤는데 떨어졌잖아요? 합격이 안 됐어요. 그게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제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지 않아서 안 됐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열심히 안 하면 안 돼요 일단. 근데 열심히 안 해서 안 됐다. 그럼 열심히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공부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요. 공부 방법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과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런데 요령이 없는 것과 요령이 있는 것, 방법이 있는 것과 방법이 없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했으면 됐을 것이라는 생각은 뭐 감사하긴 해요. 성실한 거를 성실하겠다고 다짐하는 거니까 감사한 일이긴 하나 정말로 더 열심히 성실하게 했다 하더라도 점수가 많이 오르진 않아요. 중요한 건 공부의 근본적인 방법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하거든요. 선생님부터 다시 한번 다 보고 책도 한번 천재부터 다 보고 좀 기본 수업부터 들으라고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하는데 이전에 도대체 자신이 어느 부분을 대충 넘어가고 있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빨리빨리 알아야 돼요. 이전에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스킵했었던 그 밑줄 친 거와 밑줄 친 거 사이에 있었던 그런 문장들 넘어갔던 거 이런 것들까지 다 보는 뭐 이런 이제 그런 변화들 있죠. 그런 변화들이 근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전에 봤던 것들 중심으로 그냥 또 좀만 더 열심히 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좀만 더 앉아있는 시간들을 더 많이 가져가는 거 이런 것들도 문제고 이전에 문제풀이를 좀 잘 안 했으면 문제풀이를 더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전의 방법이 무엇이든지 간에 한 번 실패한 방법은 그건 다 버리셔야 돼요. 다 버리시고 처음부터 다시 모든 공부 방법을 쌓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점수가 잘 오르지 않아요. 한 문제 때문에 떨어졌다는 말이 저는 제일 답답한 노릇인데 한 문제는 정말 큰 거거든요. 근데 한 문제 때문에 떨어졌는데 그럼 그 다음에 조금만 열심히 하면 겨우 한 문제니까 붙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문제를 더 맞추려면 공부 방법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은 우리 각 과목마다 요약집 또 뭐 이름이 또 필기노트 뭐 이렇게 돼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지금 몇 년째 실패하고 있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뭐 대표적인 것이고요. 근데 필기노트를 가지고 공부하다가 그 요약식으로 공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떨어졌어. 그럼 그 다음에 그걸 버려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버리고 그걸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필기노트에 그 좀 몇 개 안 남은 걸 더 열심히 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아니구나. 그러면 아예 사료가 풍부한 뭔가를 보고 또는 기본서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좀 힘들더라도 그냥 힘든 그거를 쫓아가는 방식으로 방법을 아예 바꾸면 또 붙을 수도 있는데 이전에 했던 걸 그냥 그대로 조금만 더 열심히 하려는 그 착각 때문에 결국 점수가 계속 안 오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쓸데없는 시간들 보낸 것들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겨우 공부는 하고는 있는데 점수에 전혀 도움 안 되는 그런 정리들을 하고 있는 자신의 시간들도 꽤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도 전적으로 다 점검을 해야 돼요. 제가 왜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냐면 각 사람마다 달라요. 그게 각 사람마다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별로 점수에 도움 안 되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갖다가 싹 바꿔야 된다고.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 문제도 더 맞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관습법을 가르치는데 학생 중에 7년을 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7년 해보셨습니까? 7년? 제가 그 친구는 좀 그만두라고 그러고 싶었는데
또 공부를 아주 못하지도 않아요. 아주 간당간당하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너무 답답했어요. 7년 동안 간당간당하게 계속 커트라인에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 친구도 못 그만두죠, 그러니까. 근데 물론 됐어요. 근데 7년 만에 되긴 됐는데 그 7년 동안 그 친구가 결과적으로 됐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지, 그렇지 않았으면 이 친구 얘기를 하지도 못할 거예요. 근데 그 친구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근본적인 변화를 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너 그렇게 그거 이전에 봤던 책들 그거 좀 버려라. 그거 다시 좀 하라 그랬는데 좀 아깝대. 그거 옮겨 적는 거 싫대. 그러면서 몇 년 동안 그렇게 또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이제 앞에서 그 있을 때 제가 슬쩍 관습법 가르칠 때였었는데 이렇게 쭉 하다가 시험에 안 나오는 좀 이상한 걸 하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그 친구가 눈이 퍽 떠지면서 그걸 막 받아 적는 거예요. 근데 아주 시험에 중요한 그런 것들 설명할 때는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게 몇 번 공부한 친구들의 또 문제점이 뭐냐면 자신이 아는 것과 익숙한 거를 구분을 못해요. 이거 완전히 달라요. 익숙한 것과 아는 건 달라요. 시험 문제 풀어보면 알아. 익숙한데 가물가물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은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도 모르겠어. 자기도 내가 저걸 앞에 선생이 다시 얘기는 하는데 작년에도 들었는데 저게 지금 아는 얘기인지 내가 그냥 익숙한 얘기인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두 번, 세 번 하는 분들은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중간 점검인데 그래서 문제들을 중간중간에 계속 풀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진짜 아는지 모르는지 봐야지 저 수업 저건 내가 알고 있다. 실제로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가 자꾸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상당히 무뎌져요.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그것도 겸허하게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셔라 이거예요. 그래서 혹시 한번 안 되면 안 된 날 그 다음 날부터 바로 기본 수업을 다시 들어야 돼요. 처음부터. 기본 수업을 듣는 이유는 몰라서 듣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빠져나간 게 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다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필기도 처음부터 하는 걸 되게 강조를 많이 하는데 뭐 너무 그 얘기는 싫어하시더라고. 그래서 더 많이 얘기는 하진 않지만은 전 한 번 안 되면 게임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또 그러니까요, 이 질문은 언제 나오냐에 따라서 지금 뭘 질문하셨냐면 국영사 먼저 하고 선택 과목을 나중에 하냐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같이 하느냐, 이 질문은 몇 월에 물어보셨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지금은요 나눠서 해도 돼요. 국영사 먼저 하시고 뭐 선택 과목 따로 하시고 또는 선택 과목 먼저 하시고 국영사 따로 하시고 이렇게 해도 돼요. 뭐 2달 있다가 하셔도 되고 하는데 이 질문을 만약에 뭐 9월이나 10월쯤 하셨다. 그럼 그때는 나눠서 할 시간 자체가 없죠. 그때는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름 지나서 상담하는 것과 지금쯤 상담하는 건 좀 저도 달라요. 지금은 좀 여유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래도 어쨌거나 너무 늦게 시작하면 안 돼요. 무조건 2달 있다가 2달 뭐 국영사하고 그 다음에 2달 선택 과목 하는 거 이 정도는 괜찮은데 한 4달 있다가 한다. 그건 좀 저는 반대예요. 왜냐면 4달만 지나도 벌써 가을 되잖아요. 근데 막상 시작해보니까 자기랑 잘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럼 중간에 바꾸지도 못하고 그냥 가야 되는 것도 있는데 이 정보라는 건요 들어와서 숙성되는 시간이 있어요. 정보가 들어오면 바로 점수가 되는 줄 아시죠? 안 그렇습니다. 정보가 들어와서 점수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러게요? 왜냐하면 시험에서 한 정보만 묻지 않거든요. 이 정보가 들어오고 또 한 2달 있다가 어떤 문제집에서 본 그 한 정보가 들어왔을 때 2개가 같이 엮여져서 결국 시험을 봤을 때 거기서 그게 점수화 되는 것인데 겨우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만큼 점수가 오르느냐,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시험 문제 동그라미 1, 2, 3, 4 지문 4개에서 하나 정도를 알게 된 것이지 4개를 다 알게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점수는 사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전달에 엄청나게 공부한 것도 결국 그 지문 중에 하나 정도만 알았다면 그 문제는 결국 틀리거든요. 그래서 시험 바로 직전에 공부한 것들은 공부만 열심히 했지 결국 시험에서는 점수화되지 못하고 버리는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부분 점수를 안 주잖아요. 우리 시험이 얼마나 독합니까? 응? 네가 동그라미 1, 2번 중에 고민했으니까 반점은 주겠다.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빨리 시작해야 되는 것은 빨리빨리 시작을 해야지, 그래야 또 다른 정보들을 가지고 문제에서 점수 받을 수 있는 만큼의 완성도를 가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은 좀 시간이 좀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국영사 먼저 하시고 또 선택 과목 나중에 하시고 해도 되는데 여기도 또 이제 방법이 2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국어, 영어, 국사만 먼저 할 거냐 아니면 선택 과목을 먼저 할 거냐, 이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지금은 어떻게 하셔도 되겠어요. 지금은 여유가 있어서 국어, 영어, 국사도 먼저 하셔도 되고 선택 과목 먼저 해도 되는데 어쨌거나 원칙은 선택 과목을 너무 늦게 해서는 안 돼요.
선택 과목을 너무 늦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선택 과목이 국영사보다 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10월보다는 11월이, 11월보다는 그 다음에 1월이 더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시간은 더 당락에 큰 영향을 주는 과목의 시간을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시험 날짜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국어, 영어, 국사에 투자하는 시간들이 훨씬 더 높아져야지 뒤늦게 선택 과목을 말 그대로 선택해서 뒤늦게 선택 과목에다가 많이 시간을 투자하면 그만큼 지는 거예요. 선택 과목은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냐면 과목마다 달라요. 국어, 영어, 국사는 도전적으로 하셔야 돼요. 국어, 영어, 국사는 도전적으로. 그래서 최대한 많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딴 사람들이 안 보든 보든 간에 난 보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선택 과목은 기계적인 공부를 하셔야 돼요. 기계적인 공부라는 것은 크게 양을 늘리지 않고도 그냥 어느 정도 수준에서 85점 이상을 맞는 그냥 그 정도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건데 그걸 하려면 자료를 빨리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책이 있는데 무슨 자료나 싶겠지만 책에다 표시하는 것도 자료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계적으로 그냥 쭉 정리해 놓고 암기식도 다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초반에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그날 쭉 보다가 시간이 선택 과목에 배정한 시간이 다 지나면 바로 덮고 그다음에 국어, 국사에 또 매진하고 그러다가 또 시간이 되면 또 선택 과목 열어서 딱 그 주어진 시간만큼 더 하지도 마시고 딱 그 시간만큼 또 그걸 기계적으로 읽고 암기하고 하다가 또 넘어가시고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시간이 막 겨울 되는데 그 중요한 시간에 그때 막 선택 과목에 암기식을 만들고 표를 만들고 더 이해해 보려고 하고 그럼 실패합니다. 선택 과목은 미리미리 기계적으로 암기할 수 있는 자료들을 깔끔하게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초반에 그거를 해 놓으시는 것이 그게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시작을 해도 저는 11, 12월 만약에 넘어간다. 그럼 1, 2월, 내년 말 4월에 시험 본다 하면 전 1, 2월에 새로운 자료에 선택 과목은 절대 안 만들 것 같아요. 그 전에 다 해놓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기계적으로 보는 거. 근데 딱 시간을 정하세요. 무슨 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선택 과목 무슨 과목 읽는 시간 해가지고 딱 하시고 그거 딱 집어넣고 또 국어, 국사에 가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네. 또요. 저는 별로 고민을 안 해봤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냐면은 전 집중을 잘하기 때문에 좀 고민을 잘 안 해요. 근데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문제일 겁니다. 제가 보기에. 그럼 제가 오히려 하나 좀 물어볼게요. 집중을 방해하는 게 뭐예요? 집중을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핸드폰. 답이 나왔네요. 그럼 집중의 반대말은 산만한 거거든요. 분산되는 거거든요. 그거 없애면 돼요. 공부를 다 하시고 싶어 하기 때문에 공부를 다 열심히 하실 것이고 또 가르치는 저도 열심히 할 거고 다 붙을 수 있는데 왜 누가 떨어지냐면 공부의 방해물들을 제거하지 않아서 그래요. 공부의 방해물들이 뭐가 있습니까? 공부의 방해물이 결국 지금 질문하신 집중하는 데 방해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데 방해하는 거 뭐 있어요? 지금 핸드폰 나왔죠? 만약에 그렇게 바로 나올 정도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갖다 버리세요. 저도 갖다 버렸으니까. 저 공부할 때 저는 스마트폰은 없었던 시대인데요. 네? 근데 그때 그 폴더폰 저는 혹시 받게 될까봐 제가 그걸 그럴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렇게 접혀야 되는 애가 이렇게 접히게 이렇게 해가지고 또 전화 없이 그렇게 살았어요. 조금이라도 거기 그 신경 쓰이더라고요. 오지도 않는 문자를 기다리고 있는 저를 보면서 제가 이제 조금이라도 신경 뺏기는 게 전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없이 그렇게 했었어요. 핸드폰 하나만 없애도 많은 부분에 이제 집중이 될 겁니다. 일단은 그 부분이 그렇게 빨리 답이 나올 정도로 핸드폰이 방해물이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지금 타협을 하고 수험생활을 한다면 그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확실하게 뭔가 제한을 두시고요. 그리고 아예 안 하시는 것보다도 점심 먹을 때 보세요. 저녁 먹을 때 보시고 그리고는 보지 마시고 그때 그냥 보시면서 드시라니까요. 그 시간은 괜찮은데 딱 공부 시작하면 딱 꺼놓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저는 꺼놓진 않는데 저는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한 4시간 정도 집중하는 걸 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번 앉으면 4시간 동안 그냥 일만 해요. 딱 제가 보던 책만 딱 봅니다. 그럼 상당히 많이 봐요. 왜냐면 그 집중이 한번 시작이 되면요. 워밍업 단계를 지나고 한 30분 정도 지나가게 되면 세상에 책과 나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빨라져요. 여러분
그때의 속도는 그거를 경험을 많이 하는 사람이 결국 이기거든요. 엄청 깊은 그 집중 속에서 주변 소리도 잘 들리지 않는 그 속에서 책장이 착착착착 넘어갈 때 그때 속도는요. 그냥 이것저것 그냥 핸드폰 보다가 친구 얘기도 하다가 뭐 원산도 보다가 뭐 이러면서 그 공부하는 거랑 차원이 달라요. 사실은 뭐 이렇게 이것저것 신경 쓰면서 하는 공부는 공부도 아니죠. 그때 들어온 정보들은 지저분한 정보랑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순수하게 나중에 빼내지도 못할 뿐더러 오래가지도 못합니다. 순수한 정보는 집중했을 때 있는 것만 시험장까지 딱 가요. 근데 집중을 또 이제 방해하는 것들은 그런 이제 실질적인 그런 어떤 휴대폰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무조건 정리를 하세요. 그렇죠? 그거를 뭐 타협하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예. 빨리 붙으시려면 일단 그거 하시고, 또 하나는 사실 뭐 이게 마음의 문제 있거든요. 마음의 문제. 마음과 생각이 다른 것 같지만 사실 그 마음이 슬플 때 어떤 생각이 나고 생각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은 다른 것 같은데 사실 그게 그거예요. 마음 때문에 생각이 나고 생각 때문에 마음이 들고 뭐 이랬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그 집중의 방해물은 휴대폰이 아니라 전 두려움인 것 같아요. 두려움. 여러분 공부가 잘 되잖아요. 집중력 어떻게 높이느냐는 질문 안 합니다. 공부가 잘 될 때는 그냥 잘 돼요. 쭉 빨려 들어갑니다. 근데 왜 안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수는 악순환이 있던데 공부가 잘 안 돼가지고 멍하니 있다 보니까 더 안 돼. 그러니까 더 안 될 것 같고 계속 안 돼. 이런 사람이 있고 신이 나서 하다 보니까 잘 될 것 같아. 붙을 것 같아. 조금만 하면 더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이 돼서 또 가고. 여기 딱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어떤 길에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이 첫 번째 그 안 될 것 같은데 앉아가지고도 이거 하면 될까? 이런 마음으로도 그냥 멍하니 앉아가지고 시간을 그냥 그렇게 보내고 있으면서도 계속 앉아있으면서 공부는 했다고 생각하는 착각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성적 오르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감의 문제인데요. 자신감이 주어지면 집중합니다. 집중력이 부족하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화 2시간 반짜리 볼 때, 네? 영화 2시간 반짜리 볼 때 집중하는 사람들 있죠. 책은 못 봐도 영화 2시간 반짜리는 정말 집중합니다. 막 눈물 흘리면서, 그죠? 보면서 팝콘도 그냥 기계적으로만 먹죠. 집중해가지고. 집중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내가 집중하려고 하는 그 대상이 재미가 없어서 그런 거지. 공부가 재미있으면 집중은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력은 키우는 게 아니라 공부를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부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공부가 좋아야 돼요. 이 공부가 합격을 하기 위한 수단처럼 자꾸 느껴지게 되면 공부 힘들어요. 공부가 목적이 돼야 되는데 공부 자체가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시험 보러 가는 건 있는데 그래도 생각은 공부 자체가 재밌어야 된다고. 말하자면 어제 몰랐던 게 오늘 알게 된 거 있죠? 그게 기뻐야 돼요. 그래도 막 신나야 된다고. 그리고 이전에는 이해 안 됐던 게 오늘 이해가 되고 또는 지난달에 못 풀었던 게 이번 달에 풀리면 그냥 그게 기뻐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진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쾌락중추를 계속 그게 건드려줘야 돼요. 그럼 이제 신나서 다른 즐거움을 찾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게 재미가 없으니까 다른 즐거움 찾으려고 여기 보고 저기 보고 하는 걸 산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즐거움 없이 못 살거든요. 사람은 재밌는 것만 찾게 돼 있어요. 근데 공부가 재밌으면 그냥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4시간 동안 깊이 집중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게 재밌거든요. 거기서 뭔가 찾아내고 싶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특별히 가르치려고 준비할 때에는 그 판설하면서 막 그때 가르칠 거 생각하면 막 너무 기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혼자 막 그 유치한 암기식을 만들면서 혼자 키득키득 대면서 옆에서 보면 미쳤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 보는 앞에서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혼자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4시간도 가 있고 뭐 더 긴 시간도 가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래서 직장을 얻으려고 이 시험 준비를 했다. 그래가지고 싫지만 너무너무 힘든데 꾹꾹 참고 내가 이 공부를 한다. 점수 안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재밌어야 돼요. 제가 계속 즐겁게 하시라고 하는 이유가 아주 실질적인 결과와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참고 하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집중보다 제가 더 좋은 단어를 하나 드릴 텐데, 집중, 영어로 concentration? 네? 네, 집중보다 더 좋은 말은 commitment라는 단어가 있어요. commitment. 뭔가 몰입하는 건데, 그건 좀 다른 거죠. commitment는 뭐냐면 이렇게 동기와도 좀 관련이 있는 거고, 그냥 그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내가 애써서 집중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냥 그게 재밌어서 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플라워? 꽃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꽃을 얼마나 공부하고 싶었는지, 제가 그래서 양재꽃시장에 또 여기 또 뭐 고속터미널에 거기 꽃시장들을 몇 개월을 돌아다녔어요. 뭐 꽃을 보느냐고. 꽃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꽃을 한참 보다가 또 책도 많이 샀어요. 꽃이 꽃 종류에 해서 꽃꽂이를 어떻게 하는지 뭐 이것부터 시작해서 꽃의 병충해 뭐 이런 것들. 너무 또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네덜란드 갔어요. 네덜란드 가가지고 딴 사람들은 가지도 않는 네덜란드 꽃시장에 가가지고 거기 가보니까 저 혼자밖에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그 경매장에서 혼자 좋아가지고 딴 사람들 다 장사하고 저만 여행자인데 가가지고는 거기서 제가 까만 꽃 봤는데 얼마나 뭐 이쁜지, 전 세상에 그런 꽃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꽃들은 여러분 우리 세상에 10%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특이한 꽃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거 보고 또 와가지고 중국도 한번 갔어요. 중국에 또 꽃시장도 가요. 베트남도 한번 갔다 오고. 제가 여행을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그때 그래가지고 꽃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동안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보니까 정말 꽃에 몰입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그냥 공부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는 6.25 전쟁에 꽂혀가지고, 제가 6.25 전쟁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가르치지 않는 수준인 그 더 깊은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6.25 전쟁 거만 보면 요즘에는 한 자리 한 자리로 다 읽어요. 얼마 전에도 한 거 다 읽었습니다. 근데 그냥 앉아가지고 그 정말 긴 책도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읽게 되는 거예요. 커밋먼트. 그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공부라는 게 이게 좀 수단처럼 해가지고는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태도를 확 바꿔가지고 이 공부가 좀 재밌게 이 공부 자체의 지식을 얻는 기쁨을 여러분 좀 느껴야지 이게 되는 거지. 그건 하기 싫은데 점수만 올리고 싶다. 그런 건 잘 안 돼요. 되지가 않습니다. 예. 예, 또. 스터디요? 저는 스터디를 공부할 때 했었는데요. 저는 그 스터디를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저의 열심을 못 따라오더라고요. 저는 이만큼 보고 뭘 하자고 하는데 계속 반만 보자고 하고 그래가지고 계속 퍼주다가 저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랑은 스터디 하지 마세요. 좀 힘들어요. 왜냐면 저랑 스터디 그때 했던 분들 다 떨어졌어요. 근데 저는 좀 너무 많이 하고 싶기 때문에 저는 좀 스터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그런 스터디를 그래서 했어요. 그냥 꾸준히 뭐 계속하는 그런 스터디는 그렇고, 예전에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법이 300조까지 있으면 그중에서 한 1조부터 50조까지는 어떤 파트니까 그 부분만 따로 스터디하고 서로 체크하고 헤어지는 프로젝트성 스터디 있죠. 전 그런 거는 많이 했어요. 그때마다 전 사람들을 많이 골랐어요. 저거는 저쪽 사람이 잘하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학원을 이렇게 쭉 보다가 요 스터디는 저 사람이랑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사람이랑 하고 또 헤어지고, 또 요거는 또 저는 또 HS 코드 외우는 뭐 이런 스터디를 했었는데 그 상품 코드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 사람이 잘해올 것 같다 싶으면 전 이왕이면 잘하는 사람들과 그렇게 했었어요. 좀 얄밉지만은 공부할 땐 또 그런 것들도 필요해요. 근데 그냥 스터디를 너무 그냥 길게 어떤 그룹이 계속 가면서 서로 외로움을 보듬어 주면서 그렇게 밥 같이 먹으면서 뭐 별로 안 좋아요. 그런 거. 공부하세요. 혼자 하셔도 충분한데 스터디를 할 때는 그렇게 아까처럼 어떤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서로 정리해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테스트하고 필요할 때 그때 좀 이렇게 하시면 좋은 거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저는 스터디를 안 만들어주거든요. 물론 스터디에 장점이 있지만은 단점들도 많이 생겨나고 하기 때문에 전 여러분이 너무 약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저는 스터디하다 싸우는 것도 너무 싫고요. 스터디하다 싸우고 나서는 막 3, 4일 공부를 못 하더라고. 너무 아까워요. 난 그런 그 감정 소모가 너무 아까워서 스터디에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잘 안 시켜요. 그리고 또 싸우는 것도 그런데 또 사랑을 하고 또 좀 싫어해요, 그런 걸. 여기서는 지금 싸워도 안 되지만 너무 좋아가지고 또 연애해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이 시간 얼마 안 되거든요. 금방 딱 해서 딱 공부하고 끝나면 좋은데 감정 소모에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더라고요. 물론 그걸 이제 잘 조절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시면 뭐 괜찮긴 한데, 제가 여태까지 보아오건데 잘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하시긴 하되 제가 한 것처럼 그렇게 짧게 하는 이런 거
뭐 단어 스터디 어디부터 어디까지 뭐 이런 거 하시고 또 뭐 한자 스터디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시고 뭐 그런 것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건 괜찮은데 뭐 계속 서로 마음을 의지하는 스터디는 절대 하지 마세요. 서로 힘들기 때문에 둘 다 부담스럽고 전 그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네, 또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 과목 중에는 그 과목을 선택하면 다른 직렬을 시험을 못 보고 또는 다른 시험을 못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별히 제가 가르치는 그 관세직이 그렇습니다. 관세법을 선택을 하게 되면 관세 국가직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 시험 보고는 뭐 지방직, 서울시 이런 걸 하나도 못 봐요. 그래가지고 늘상 있는 질문이에요. 제가 관세법을 가르치는 것 때문에 계속 있는 질문인데 저는 관세법을 선택하고 관세직만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다 버리고 사회나 뭐 행정행위나 이렇게 다른 직렬들을 다 볼 수 있는 걸 선택해서 그냥 널리 다른 선택을 많이 가지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이 어떤 게 더 좋은 방식이냐라기보다 전 인생관과 가치관의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관세직이라는 그 직렬을 내가 하고 싶다 하면 그냥 그걸 가는 거고 나는 공무원이 좀 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직렬은 조금 달라도 괜찮겠다 생각하면 그때는 여러 가지 방안을 두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전 무조건 한쪽으로 가라고 하지 않고 상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관세법 선생인데도 나를 떠나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번 보기 때문에 붙습니까? 여러 번 봤기 때문에 붙는 게 아니고 한 번이라도 시험을 잘 보면 붙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시험의 횟수가 우리를 담보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우리를 좀 속이는 것 중에 하나예요. 붙는 점수는 다 붙어요. 국가직 붙고 지방직 붙고 서울시 붙고 다 붙을 수 있어요. 근데 떨어지는 점수는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번에 점수를 잘 받는 게 중요해요. 그때 실수하면 어떡합니까? 우리 시험은 실수가 없어요. 자기 실력 다 나와요. 오해만 실수 같은 거 뭐 있을 수 있지만 전 그것도 실력이라고 봅니다. 실수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실력 그대로 다 나옵니다. 그냥 소수점까지도 자기 실력 그대로 다 나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점수를 높이는 게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혹시 뭐 한 번을 보든 두 번을 보든 간에 오히려 여러 번 볼 수 있는 사람도 한 번 봐도 괜찮아요. 물론 뭐 다 보시겠죠. 제가 이런다고 뭐 안 보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시험을 여러 번 본다고 해서 붙는 게 아니라는 거. 제 친척 중에 한 명이 경찰 시험을 계속 봤는데 결국에는 5년 동안 하다 안 되고 말았거든요. 지금은 경찰 시험이 그렇게 1년에 많지 않은데 예전에 특채가 많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 공부할 때 경찰 시험이 1년에도 몇 번씩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만두려고 하면 다시 또 공고가 뜨고 그만두려고 하면 공고가 뜨고 그래서 기본서 좀 보려고 하면 공고가 뜨니까 문풀하고 자기 페이스가 하나도 없이 계속 시험만 보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한 시험 목표가 딱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까지 쭉 해나가서 마지막에 기본서 정리까지 문풀하고 기본서 정리하고 딱 시험 보러 가는 자기만의 코스가 딱 있어야지 중간에 어떤 시험 때문에 코스가 또 기울어지고 또 다른 코스 때문에 또 찌그러지고 이러면요 계속 시험만 봐요. 그러니까 좀 독한 얘기긴 한데 사실은 많이 본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제 생각은 그래요. 네. 근데 관세법이 너무 점수가 안 나오고 그러면 바꿀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은 바꿔도 상관은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바꾸셔도 되고 관세법을 공부하는 방법이 이전에 좀 잘못돼 있었다 해서 개선의 여지가 보이면은 그때 또 하셔도 되고. 근데 관세법 같은 거는 관세법은 잘 아니까. 근데 관세법은 일단은 회독수가 10번 이상 넘어가지 않으면 문제는 안 풀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왔다 그러면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직 안 했다면 그걸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그 공부할 때 좀 쉽게 판단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과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쉽게 판단하지 않고 일단은 10회독 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 판단도 하지 않았습니다. 10회독은 사실 기본이거든요.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것도 안 하고 빨리 판단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10회독은 당연히 하시고도 이건 정말 아니다 싶을 땐 정말 바꿀 수도 있는 건데 대부분은 10회독 넘으면 다 잘합니다. 근데 그거를 안 해서 그래요. 저는 각 과목마다 30독씩 했었거든요.
30복? 제가 이거 얘기하면 다 거짓말이래. 제가 공부한 전체 기간을 따져보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10회도까지는 엄청 오래 걸려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거 다 알기 때문에 계속 관리하는 개념이거든요. 엄청 빨리 보게 돼요. 근데 그 엄청 빨리 보는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 이전에 6개월 한 것보다도 그 다음 6개월은요, 이건 차원이 다른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빨리 그걸 아주 자연스럽게 기름칠한 어떤 기계가 돌아가듯이 잘 돌아갈 수 있는 체계까지 빨리 이르는 사람이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게 정말 안 되는 과목이 있다 할 때는 좀 바꾸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과목마다 정말 안 맞는 과목들이 있더라고요. 예. 어떤 분들, 그 일행하신 분들은 행정학이랑 행정법? 이게 두 개를 같이, 행정자 있다고 행정학, 행정법 같이 골라서 뭐 같이 맞을까? 절대 안 맞거든요. 두 개 다 맞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는 절대 안 맞는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혹시라도 발견을 너무 늦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 과목을 빨리 시작을 해가지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체크한 다음에 이게 맞다 싶으면 그때부터 쭉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 과목을 너무 또 늦게 시작하는 건 좀 안 좋다는 거예요. 기본서로 마지막 정리를 하는 게 좋은지 기출문제로 마지막 정리를 하는 게 좋은지는 또 과목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관세법이나 이런 법 과목들은 나왔던 게 거의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기출문제를 보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영어는 기출문제를 보는 게 별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과목마다 다른 거예요. 그럼 국사가 반반이에요. 국사는 기출문제도 기본서처럼 보셔야 돼. 그래서 국사는 기출과 기본이란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서가 구분 게 하나가 있지만은 기출문제 집제 있고 2권짜리 있죠? 그 전체가 다 한 권인 것이지 그 중에 뭘 하나 선택할 수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보셔야 돼요. 이거는 빼놓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나온 게 있고 앞으로 더 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어쨌거나 마지막 정리는 무조건 기본서는 한번 끝내고 시험 바로 직전에 기본서를 한번 처음부터까지 쭉 보고 그 다음에 시험장 들어가야지 시험장 들어가서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게 거기 있었던 거 없었던가 이거 고민하는 건 정말 우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쭉 한번 다 보시되 기본서로 마지막 정리하셔라.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마지막에 그 일주일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일주일에는 여러분이 그 1년 동안 공부했던 몇 개월 동안 공부했던 그걸 처음부터까지 싹 보셔야 돼요. 하나도 빠짐없이. 근데 자료가 막 어디 갔는지도 모르게 하면 여기 꽂혀 있고 저기 꽂혀 있고 그게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국어하면 국어 딱 이만큼 쌓여 있어야 되고 영어이면 영어 이만큼 쌓여 있어야 되고 근데 쌓여 있는 것들이 거기에 막 별표 쳐놓고 형광표 쳐놨지만 다 압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새로운 걸 하기보다도 이미 했던 것들을 눈앞에 한 번 더 집어넣어서 스캔해가지고 그것을 점수화시키는 과정들이 이제 마지막에 필요해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자료가 얼마 되어 있지 않고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마지막 일주일 동안 그걸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장기적으로 또 혹시 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 마지막 일주일 또는 마지막 한 달 동안 잘 볼 수 있도록 지금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마지막 일주일 동안 본 거는 안 헷갈려요. 우린 결국 정말 못 푸는 문제도 있지만은 결국 헷갈려서 틀리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 자연스럽게 빠른 속도에 그걸 한 번에 싹 볼 수 있으려면 정말 정리도 깨끗하게 해놔야 되고 중복된 자료들 없애야 되고 저는 마지막에 정리할 때 이 책에도 있고 이 노트에도 있고 한 것들을 하나는 찢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한꺼번에 딱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 일주일에 한 번 싹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지금부터 계속 꾸준히 준비해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매우 지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 100분이요, 짧지 않습니다. 100분 동안 집중력을 다해서 그걸 한다는 게요, 그냥 상당히 쉽지 않은 얘기예요. 집중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100분 동안 계속 긴장감 속에서 최고의 집중을 쭉 해가지고 100분 가게 되면 제대로 집중하면 사람이 실신하겠죠.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왜 60, 70분 정도 되게 되면 몸도 뻐근하고 머리도 멍하고 어떤 친구는 잤다 하더라고요. 자기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대요. 제가 뭐라고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너무 힘들었나 봐. 근데 100분 동안 집중하는 그것도 그래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100분보단 조금 더 집중해야 되죠. 저는 4시간 집중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는 100분은 그냥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30분도 집중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중간에 계속 흐트러지는 계속 공부를 그렇게 했었다면은 100분을 집중력이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최고의 집중도로 쭉 100분을 간다는 건 그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평소에 사실은 그건 많이 준비를 해야 돼요. 시험장에서만 고도에 집중을 하는 건 되지가 않아요. 저는 예전에 심지어는 그 공부를 할 때 항상 시험장을 염두에 두고 저는 시험 일주일을 염두에 두고 공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제가 과목을 푸는 순서가 있어요. 그 푸는 순서대로 아침부터 공부를 했어요. 예를 들어 국어부터 푼다 하면 아침에 국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영어 어떻게 한다면 한 점심때쯤 영어를 하고 이래가지고 하루 종일 저는 매일매일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런 체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심지어는 과목에서 과목으로 전환될 때 그것도 자연스럽게 전환되고 싶어가지고 꼭 국어 다음에는 영어, 영어 다음에 국사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었던 그 패턴대로 매일매일 그렇게 돌아갔었어요. 시험장 가서 갑자기 맞닥뜨리게 되는 환경을 내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그렇게 준비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사실은 100분을 집중을 한 번도 안 해보고 매일매일 연습해야 되거든요. 100분 집중하는 거. 근데 그걸 안 해보고 100분을 한다는 건 일단 안 되는데 생각해보면 구체적으로 영어도 그래요. 그죠? 영어를 독해 10개를 숨 쉬지 않고 끊이지 않고 쭉 읽어나가는 그러면서 그거면서 답까지 골라내는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힘드시죠? 근데 그걸 갖다가 그것도 매일매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양이 적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양보다 일상 그 공부할 때 그 양이 더 적으면 안 돼요. 100분 집중은 반드시 해야 되니까 100분 이상을 항상 자리에 절대 움직이면 안 돼. 시험장에서 움직입니까? 그러니까 절대 움직이지 않고 100분 이상을 집중하고 또 그냥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티클 10개를 읽을 수 있고 그리고 긴 사료들을 몇 개를 읽을 수 있고 이번에 국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그거를 그 역량이 실제 지금 자기한테 있어야지 시험장에서 공부를 잘하는 것, 잘 볼 수 있는 거지 시험장 가서 갑자기 잘할 수 있는 거는 없는 거예요. 항상 그거보다 조금 더 오버해서 하셔야 돼. 그러니까 100분 하려면 150분 집중하는 걸 항상 하셔야 되고 사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영어 10개 그 독해 지문을 쉼없이 쭉 해서 잘 풀 수 있으려면 하루에 15개, 20개씩은 항상 하셔야지 되는데 시험장 가서 10개를 푸는데 8개, 9개도 준비를 안 하고 하루 넘어가는 게 있다는 건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가지고 허덕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 시험장에서 힘이 좀 남아야지 거기서 이게 뭔가 풀 수 있는 힘이 좀 남아야지 시험장 가가지고 그게 더 힘들면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미리미리 하시 미리미리. 한번 해보세요. 집중을 한번 하게 되면 짜릿한 게 있어요. 이게 여기 뇌하수체 쪽이 막 발발 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집중이 깊게 되었을 때 그 짜릿한 그게 있는데 여러분 그거 느끼게 되면 공부 누가 옆에서 때려도 합니다. 때려도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해요. 이게 힘들게 집중하지 않아도 그냥 그거 자체가 재밌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 네. 질문 이제 하나만 더 받을게요. 하나만.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1년 안에 충분히 됩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고무줄이에요. 집중하는 사람은 그게 3년도 돼요. 근데 집중 안 하면 그건 한 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집중력 때문에 되고 안 되고의 문제이지, 물론 내일 시험 보는 건 안 되겠죠. 그건 너무 안 되잖아. 근데 지금은 충분해요. 절대적인 시간으로는 충분해요. 그런데 집중을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공부만 하세요. 아주 쉬운 얘기죠? 공부만 하면 돼요. 딴 걸 자꾸 해서 그래. 전 일도 절대 못하게 하고 알바 못하게 해요. 차라리 굶어라 그래요. 돈 없으면 차라리 굶고 돈 꾸라 그래요. 공부할 땐 공부를 해야지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저는 그걸 잘하는 것 같아요. 전 공부할 때 공부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휴대폰도. 그리고 저 아무도 안 만났어요. 공부할 그 합격할 때까지. 한 명도 안 만났어요. 누가 저를 알지도 못하게 공부했어요. 혼자 있고. 예. 이제 친구들이 있는 데는 도서관에도 앉지도 않고 멀리 가서 앉아서 혼자 공부하고. 저는 아무도 안 만나고 공부만 했어요. 그리고 신문도 하나도 안 봤어요. 점수 안 되니까. 시험에 안 나오는 거 하나도 안 봤어요. 뉴스도 하나도 안 보고. 그거 쓸데없이 그거 못 들어봐요.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평생 볼 수 있다니까. 나중에 엄청 보세요. 엄청 보세요. 구독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딱 공부만 하셔요. 공부만. 그러면 1년 아니라 6개월에도 붙어요. 이게 붙습니다. 사실 그보다 더 짧게도 붙을 수도 있어요. 하기 나름이에요. 하기 나름. 제가요, 여러분 그 질문을, 제가 좀 생각해 본 게 있었는데, 여러분이
궁금해하지도 않는 걸 저는 궁금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몇 개 준비한 게 있었는데 혹시 제가 빼놓은 게 있나 하고 좀 볼게요. 좀 하나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9급과 7급을 동시에 준비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관세직 처분 때문에 시험 목표가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은 다 보세요. 괜찮으니까 시험장 가는 연습은 참 좋아요. 그러니까 다 보세요. 다 뭐. 여기 행정하신 분들도 경찰도 다 보시고 싹 봐. 괜찮아. 다 보시는데 목표는 하나여야 돼요. 전 지방직도 보고 국가직도 봅니다. 벌써 그분은요 많이 흐트러져 있어요. 모든 스케줄들이. 딱 그러시면 안 되고 내년 4월 그 시험이다. 내년 6월 그 시험이다. 딱 그렇게 명확하게 있어야 돼요. 그때까지 쭉 가면서 중간중간에 시험 보는 것들은 이벤트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딱 그 내년 4월이 목표였으면 4월을 붙느냐? 근데 딴 것도 붙더라고.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꾸준히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가는 사람은 그것도 붙지만 딴 것들도 붙어요. 근데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냥 흔들흔들 다 떨어져요. 안 된다니까. 목표가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순서에 맞게 자기 페이스를 잃지 않고. 그래서 제가 스터디도 좀 주의하라고 하는 게 스터디 스케줄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흔들흔들 하다가 또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서 스터디를 혹시 하더라도 자기 스케줄은 쭉 있고 이벤트식으로만 잠깐 스터디하는 이런 식으로 또 가야 돼요. 자기 흐름이 꼭 있어야 돼요. 큰 흐름이. 그거 좀 하나 좀 생각해 두시고. 그리고 아까 제가 공부를 방해하는 것들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포기라는 게 있거든요. 포기? 이제 포기하면 이제 공부는 안 돼요. 근데 이제 포기라는 개념이 이 시험 포기, 그래가지고 노량진을 떠나는 그것만 포기가 아니고 한 페이지에 있는데요. 한 페이지에서 한 3줄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그 다음 줄이 이해가 안 되거나 그 다음 줄이 좀 암기하기가 좀 껄끄러워가지고 그냥 이 정도 하고 넘어가자 하고 그냥 슬쩍 넘어가는 거 있죠. 그게 포기거든요. 공부할 때는 정성을 다해서 모든 걸 그렇게 봐야지 이게 뭔가 하는데 자기랑 좀 마음이 안 맞는 영어 할 땐 특별히 더 많이 나타나요. 그냥 나오지 않으리라 이래가지고 그냥 넘어가고 이런 그런 포기가 쌓이고 쌓여서 한 과목 포기가 되고 시험 포기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작은 포기가 쌓여서 큰 포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문장을 포기하지 마시고 단어를 포기하지 마시고 그런 거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포기도 습관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자꾸 누적이 되면 골치 아파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중간중간에 이 마음이 불편한 걸 이겨내야 되는데 불편하면 넘어가려고 해요. 자꾸. 제가 그랬잖아요. 회피는 안 된다고. 정면 돌파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게 필요해요. 절대 포기하지 마셔라.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이제 계획 세우는 거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궁금해하지 않는 겁니까 지금? 그래? 계획은요 세워봤자 못 지키세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자세히 세우려고 계획 세우는데 몇 시간씩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주 실질적인 계획을 세우시는데 제일 중요한 건 다음날 계획입니다. 왜냐면 오늘 한 거에 끝에서 시작되는 다음날 코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언제 해야 되겠어요? 밤 11시에 하시면 되는 거예요. 밤 11시에 집에서 다시 씻고 11시부터 뭐 하지 마시고 이제 주무실 준비하시는데 그래야지 아침에 빨리 일어나죠. 그러니까 11시쯤에 각 과목마다 써놓고 주무세요. 내일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주무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거의 맞아요. 그 다음날 건 잘 맞추거든요. 근데 이틀 후에 거도 계획은 잘 못 세워요. 그 다음날 머리 아프면 어떡할 거예요? 그날 갑자기 아프면 어떡해요? 잘 못 지키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빡빡하게 세워봤자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큰 것만 세우세요. 이번 달에 국사 뭐 3회동 뭐 이런 식으로 크게 세울 수 있어도 무슨 요일에 뭐하고 몇 페이지 뭐 이렇게 해봐도 되잖아요. 그렇지만 다음날 건 정확하게 세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공부할 때 항상 자기 직전에 딱 그거 해놨어요. 특별히 저는 아침에 공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지? 벌써 실패한 거예요, 이거는. 공부를 어떻게 그렇게 해요? 딱 아침에 일어나면 펼 수 있는 자리가 딱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전날에 그걸 해놓고 아주 마음 편하게 자고 아침에 또 딱 그 지시했던 대로 제가 그 전날 지시했던 대로 바로 공부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전략을 잘 세우면 돼요. 그러면 하루 그렇게 살았죠? 그러면 또 그날 계획을 또 그 다음날 계획도 그날 저녁에 세우고 또 그 다음날 살죠. 또 그렇게 또 그 다음날도 담담하게 살고 그 다음날도 담담하게 살고 누적되어 있다가 시험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밀고 그 다음 밀어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담담하게 가닥하는 거지 뭐 큰 계획을 이렇게 쿡 세운다고 해서 잘 되지 않아요. 다음날 계획을 잘 세우시라는 거 또 말씀드리고
또 말 다 했네요, 뭐 거의. 예. 예, 하나만 더. 예. 전체적으로 오늘 전체적으로 한 얘기에 그 다 녹아 있는 얘기긴 한데요. 즐겁게 하세요. 예? 즐겁게. 이게 너무 뭐 인상 쓰고요. 이게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모든 일이 그래요. 다른 것들도 재미없어가지고 뭐 인상 쓰고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일단은 여기서 공부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여기시고, 조금은 부족할 수는 있어요. 뭐 돈도 좀 부족할 수 있고, 예? 또 영어도 이전에 좀 해놓을 거라는 이런 후회감이 들 수도 있고, 그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앉아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회가 주어진 건지 몰라요. 예? 돈이 좀 쪼들려도 되니까 앉아있는 거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예 공부할 역량이 안 돼서 못 앉아있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예? 응? 정신적으로 너무 뭔가 힘들어가지고 여기 앉아있지도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 그러니까 이 지금 공부를 도전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냥 감사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살면 이게 즐거워지는데, 지금 자꾸 아직은 주어지지 않은 그 합격이라는 그거 있죠. 나한테 아직 결핍된 거, 그걸 가지고 계속 왜 아직 안 주어졌는가, 왜 아직 안 되는가 이렇게 되면 슬퍼져요. 이미 주어진 거에 집중을 또 많이 하셔야 돼요. 아, 이게 공부할 수 있구나. 예, 감사하다. 한번 정말 잘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말씀을 이 정도 하고요. 말씀드릴 게 있으면. 혹시 질문 더 있으세요? 더 받아도 돼요, 저는. 없으시면은